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2 제7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조금 우리가 양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특히 이제 행정법을 포함한 이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행정법에 있어서 행정 주체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주체인 행정청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보통 행정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처분이잖아요. 처분을 내릴 때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이런 처분을 내리거나 또 공권력 행사를 하는데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이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제 제도가 행정쟁송제도예요. 그래서 권익구제를 해주는 행정쟁송 문제. 그래서 행정쟁송의 문제가 이러한 우리가 이 경찰행정법에서 있어서 구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행정쟁송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제, 권리구제를 해주는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주는 이런 행정쟁송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행정심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과 또 다다음 시간에 하는 행정소송 문제를 우리가 항상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이제 행정쟁송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에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부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위법한 처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행정쟁송이라고 해서 권익구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행정심판위원회예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쟁송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어디서 해요? 법원이에요. 법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죠. 그래서 법원이 하는 쟁송 절차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 행정심판과 다음에 하는 행정소송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우선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절차, 이거를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의 시정을 요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만을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 이거를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그래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행정심판에 관한 것은 이 행정심판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기관이 하는 이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이 심판기관이 하는 것 중에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 절차만이 행정심판이라고 하지,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심리나 재결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 절차만이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의 개념을 한번 봤고,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자기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잘못을 했잖아요.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행정작용에 의해서 자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자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이 있다. 두 번째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또 기술적인 이런 기술성으로서 이제 기술성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행정작용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해서 법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특수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구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과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행정청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이 처분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객관적 지위 확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객관적 지위 확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피청구기관 처분청의 그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행정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지위 확보 문제, 그래서 이제 감싸주기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객관적 지위 확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집행 부정지 원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이라든가 행정작용의 계속성을 위해서 행정 부정지 원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권리구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구제 기능 차원에서는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집행 부정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행정심판제도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데 실제 보면은 서면 심리주의로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행정심판제도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 있어서 다른 개념과 구별 문제를 한번 보면 이의신청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이의신청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은 직근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제기하는 쟁송이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다. 그래서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에 대해서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행정심판인 그 상급 행정청 소속의 심판위원회가 하는 이런 행정심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이 새로운 최종 처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도 이제 구별해서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은 처분청이 하는 쟁송이고,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은 직근 상급 행정청 소속 심판위원회가 제기하는 쟁송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한 어떤 행사를 청하는 거죠. 요망하는 거.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이 아니죠. 그래서 청원제도가 있죠. 권익이나 공익을 위한 권행사를 요망하는 거. 이게 이제 청원이죠. 그래서 쟁송수단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과 구별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쟁송인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잠깐 기능에서 봤듯이 자율적인 행정통제. 그래서 행정청이 먼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자율적 행정통제. 그리고 사법부의 전문성이 없는 그 전문적인 행정청의 지식을 활용을 하는 사법의 보완 기능을 하고, 또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송 경제 확보에 의미도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법기관이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또 뭐 인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죠.
그리고 이 행정심판의 성질의 경우,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사법이죠. 이 준사법적인 이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행정심판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또 무효등 확인심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이제 취소심판을 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적극적 처분 취소, 소극적 처분 취소 다 포함해서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요. 사정 재결도 적용을 하고 집행 부정지 원칙이 인정이 되고 사정 재결을 우리가 저번에 사정 재결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인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이것이 이제 사정 재결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해서 기각하는 이런 심판을 사정재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정재결의 경우 취소 심판의 경우는 사정재결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정재결의 경우는 무효등 그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유의해봐야 할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 두 번째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 행정적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처분의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를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이게 무효등 확인 심판이다. 라고 해서 이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도 심판 청구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정 재결은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은 적용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래서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이게 의무이행 심판이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이죠. 그리고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에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 법률 관계를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이제 형성 재결이죠. 그래서 이 의무이행 심판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변동을 가져오거나 또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하는 형성 재결이다. 그리고 처분의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이다.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 재결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심판에 있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 청구 이유가 있다고 할 때 하는 경우에 취소 심판 재결, 무효등 확인 심판 재결, 의무이행 심판 재결이 있다. 그래서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은 판결 이렇게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렇게 하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 이렇게 하죠.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을 보면 우선 청구인이 있죠. 청구인, 피청구인. 그래서 심판을 제기하는 자가 청구인 그리고 심판을 제기당하는 행정청이 피청구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는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률 소송 능력과
또 적격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적격에 있는 자가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증은 청구인이 해야 돼요. 청구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입증은 청구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인은 자연인이나 법인 다 해당될 수 있고 재단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단, 재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청구인 적격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이 있는 자, 그래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이익이 침해됐거나 권리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 이런 자를 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 그 심판법상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필요로 하는 청구인 적격. 그래서 청구인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행정청, 심판 청구 상대방인 행정청이 이제 피청구인이죠. 그래서 실제 그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그래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리고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말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행정심판의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이 피청구인. 그래서 청구인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자이죠. 그래서 피해나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이제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겠죠.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참가인이 있어요. 심판 참가를 하는, 우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외에 제3자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 심판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은 이제 참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가인 혹은 심판 참가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참가인, 심판 참가. 그래서 참가인, 심판 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 참가인. 그래서 현재 계속 중인 타인과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행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그 행정 처분을 한 그 행정청 말고 관계 있는 행정청이 또 참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중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을 참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3자가 이 참가인이 되는 경우 제3자의 심판 참가, 또 행정청이 참가인인 경우 행정청의 심판 참가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참가, 또 재결청의 직권에 의한 참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개념과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심판에 있어서 구별되는 청원이라든가 또 행정소송과 관계, 또 이의신청에 있어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이의신청이라고 그랬죠.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경우에는 직급 소속 상급 행정청이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또 의무이행심판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무이행심판 같은 경우는 소송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